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목은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한 인간의 품격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표지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당신은 최상층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뭐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2000cc 이상의 중형차 보유, 뭐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등 이게 보면 다 이 단순히 이 물질적인 기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면에 이제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에요. 얘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좀 우리와 많이 다르죠. 뭐 외국어를 하나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있어야 되고요. 남에게 이렇게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이 요리 실력이나 사회적 공분에 참여하고요. 뭐 이렇게 약자를 돕는 것 등 이게 우리와 달리 이 물질적인 기준이 거의 없죠. 많이 다르죠. 이런 게 바로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아파트나 혹은 더 좋은 자동차 등 이런 물질적인 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간과 혹은 다양하고 고상한 이런 취미생활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고요. 또 사회 정의에 참여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런 인간은 전혀 같을 수 없어요. 둘은 전혀 다른 아비투스를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번 부자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성공한 사람인데 뭔가 좀 얘기하다 보면은 언행에서 좀 품위가 좀 떨어져요.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막 자기 자랑밖에 안 하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좀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되게 의연하고요. 되게 여유롭고 되게 매너 있고 또 이렇게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같이 있으면 또 되게 마음 편하고 즐겁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도 전혀 다른 아비투스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품격, 이 아비투스를 결정하는데 꼭 돈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죠. 책에서는 7개의 자본이 있다고 해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1번은 이 심리 자본. 얘는 이제 그 사람 고유의 이 성격이나 이제 멘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문화 자본. 문화 자본은 이제 그 사람의 취향이나 뭐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 자본. 얘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학위나 뭐 자격증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그 네 번째는 이 경제 자본인데요. 얘가 돈이죠, 돈. 이 뭐 얼마나 버냐, 소득. 그리고 얼마나 모았냐, 자산.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인데요. 얘는 이제 그 외향적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외모, 잘생기고 예쁘고 뭐 패션 감각 이런 거죠. 여섯 번째는 언어 자본인데요. 얘는 이제 매력적인 이제 화술, 말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에요. 얘가 뭐냐면은 그 인맥의 인맥, 인적 네트워크.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7개의 자본이 결국 그 사람의 품격, 그 아비투스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가장 얻기 쉬운 거는 의외로 이 경제 자본이라는 거예요. 흙수저라도 돈은 어떻게든 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자본들은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의 부잣집 자제들은 이런 다양한 아비투스를 익히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잘 받고요. 다양한 이제 경험을 쌓게 해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흙수저는 쉽지 않죠. 사실 흙수저는 뭐 공부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만 벅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기회도 없고요. 사실 돈도 없어요. 인맥도 더더욱 없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비록 하위 계층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상위의 고급 아비투스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이 노력과 의지는 필요하겠죠. 책에서 그 계급이니 계층이니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저자가 이제 유럽 사람인데 이 유럽은 아무래도 수백 년 동안 뭐 귀족이니 혹은 뭐 가문이니 이런 전통적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우린 사실상 이 6.25 전쟁 이후로 폐허에서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이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뭐 귀족이니 가문이니 전통적인 부자 이런 게 없죠. 사실 이재용 회장도 이 창업자의 3세대 손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역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다양한 아비투스나 이런 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그냥 이 물질적인 성공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 자본이 가장 와닿았더라고요. 이 프랑스의 이 중산층 사실 기준도 거의 다 이거 그 문화 자본에 해당하거든요. 자신만의 이 취미나 이 취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똑같은 걸 먹고 마시고 이 똑같은 걸 욕망하는 이런 불쌍한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자본의 그냥 노예거든요, 노예. 제가 좀 인상 깊게 좀 생각했던 게 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예전에 이 20살 가까이 어린 여배우랑 바람피다 걸려서 전 세계 난리가 났어요. 이 불륜이죠, 불륜.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기사에 엄청 분노했는데 이 분노한 거는 이 대통령의 불륜이 아니고요. 이 사진에 찍힌 이 사람의 이 패션과 들고 있던 이 샴페인이 너무 촌스러워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프랑스 대통령이 공장에서 찍어만 듯한 그런 싸구려 그 스페인 샴페인을 마시냐고. 이 사람의 개인사를 비난한 게 아니고 이 대통령의 취향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고 분노한 거죠. 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올 듯 말 듯 하죠. 책에서 되게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최정상 리그의 정통적인 부자들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이 소탈해 보이려고 이 노력한다는 거죠. 조용한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소비하고요. 제가 되게 와닿던 말이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스킬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웃기죠, 이것도. 이 자기의 돈을 과시하는 거는 벼락부자나 사실 이 졸부들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돈이 많다는 거를 어떻게든 남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필요도 없는 막 외제차를 덜컥 사기도 하고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골프를 배워볼까라는 허세도 부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죠.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걸 하지 않죠. 자신의 이 고급적인 취향은 드러내되 절대 여기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과시하지 않죠. 그쵸? 허세도 부리지 않고요. 늘 이렇게 소탈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뭐 맨날 햄버거에 콜라 드시고 특이한 분들이죠. 그래서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는 이거는 이 프랑스인의 중산층 기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얘네가 보면은 사실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고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도 배우고요. 요리 실력을 닦겠어요. 내가 당장 생계가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사회적 공분에 참여하고 약자를 돕는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나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어느 프랑스 경영자 인터뷰인데 이 딱 세 줄에 나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딱 메시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 흐려진 중국어도 되살리고 뭐 프랑스어도 다지고 싶어요. 이게 나 외국어 능력에 관심 많다. 그리고 박물관에도 더 자주 가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나 이렇게 문화적인 거에도 관심 많은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최근 이런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랑이라는 뒷맛을 딱 없앰으로써 영리하게 딱 마무리한 거죠. 이게 바로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스킬이라는 거예요. 경제 자본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 저자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경제 자본을 갖추는 건 좋은데 이 구두쇠 아비투스로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두쇠 아비투스는 물론 부자가 되고 돈은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삶의 이 풍성함이나 이 기쁨이나 아니면 뭐 지평을 넓히는 이 경험 이런 거를 이루지도 못하고요. 단지 통장이나 이 시세 차익만 생각하는
이 불쌍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본 중요하죠. 저도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얻은 이 부를 여기에만 쏟지 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6개의 나머지 자산들 있잖아요. 문화, 심리, 뭐 신체, 외양, 언어, 화술, 사회적 잘 배분해서 이거를 같이 키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껴도 똥 되고요. 또 너무 이렇게 퍼부어도 안 되고 이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그 여러 개의 그 자산들 중에서 가장 얻기 힘든 자산은 아까 7번째 자산, 이 사회적 자산이거든요. 이거는 그 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친구와 저가 생각나는데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명문대를 나왔어요, 서울에. 그리고 누구나 아는 이 대기업에 지금 10년 넘게 다니고 있죠. 근데 이제 친구와 저를 보면은 경제적 자산으로만 보면은 제가 아직 처자식도 없고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친구보다. 근데 이 사회적 자산으로만 보면은 인맥만 보면은 친구와 저의 격차는 너무 크거든요. 이 친구의 그 명문 대학교랑 그리고 대기업 직장 이 안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의 이 인맥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직장을 옮기잖아요. 이러면서 더 그 네트워크가 더 두꺼워져요.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투자를 열심히 해도 좀 만들기 힘든 그런 사회적 자산이죠. 부끄럽지만 뭐 저희 학교는 이 선후배들끼리 연락이 안 해요. 연락이 없고 제가 과대표였는데요. 그 동기들도 사실 절반 정도는 연락이 끊겼죠. 근데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연락이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연락이 끊기거든요. 이 친구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들은 한 명도 없죠. 다들 좀 힘겹게 살아요. 이게 하루하루 뭐 생계와 사실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뭐 상위의 아비투스를 추구한다거나 인간의 품격을 생각하는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명문대 나온 친구는 보니까 이미 그 부모님들이 상류층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경제적 자산을 비롯해서 여러 이 자산을 갖춘 사람이 많고요. 이 상위에 아비투스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이 가장 얻기 힘든 이 사회적 자산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좋은 대학이나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직장 이런 게 이 사회적 자산을 쌓는데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꼭 없다고 해서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임이나 또 다양한 활동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잘 쌓고요.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 문화적 그리고 이 사회적 자산을 꾸준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위대한 개츠비 생각이 좀 났어요. 개츠비도 사실 흑수저죠, 흑수저. 흑수저인데 자수성가해서 이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통적인 부자와 이 상류층 사람들이 개츠비를 사실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개츠비는 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 데이지가 마지막에 개츠비를 선택하지 못한 것도 사실 이 개츠비에게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나 자기의 이제 남편인 톰과는 달리 이제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좀 불안한 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개츠비는 진정한 상류층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근데 다소 어리석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부와 허영에 가득 차 있는 소설 속 다른 인물들보다는 훨씬 이제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설 제목도 더 그레이트 개츠비잖아요. 위대한 개츠비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이 표지부터 이렇잖아요. 최상층에 오를 준비가 되었냐. 그리고 책 내용에서도 뭐 상류층이니 뭐 최상위 리그니 뭐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꼭 이런 최상층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여기 이런 상류층의 삶은 저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비투스와 이런 자산들을 익히는 게 꼭 내가 상류층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나라는 한 인간의 좀
품격,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좀 더 풍성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자 마음에 드는 이 자산들을 익히고요. 이 아비투스를 좀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 구절 기억나는 걸로 정리하는데요. 결국 이 아비투스가 우리의 이 삶, 그리고 기회, 그 책에서는 지위라 나오는데요. 전 이거를 행복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기회,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은근히 과시하기죠. 그리고 무언가를 수확하려면요, 무언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쵸? 세상에 이런 아비투스를 익히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실행력도 필요하고요. 그쵸? 세상에 공짜는 없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책 제가 읽게 되면은 좀 내용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